저희 개발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우리 기술을 확인했어요. 2달 전에. 최고 1차 버전, 2차 버전, 이제 3차 버전을 제가 처음 브리핑 받은 게 2달 전입니다. 2달 동안에 제가 우리 개발자가 만든 걸 공부를 2달 동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걸 갖다가 마케팅을 비추고 사업을 하려면 제가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배우면서 우리 인공지능을 통해서 직업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직업이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외국에서 인공지능이 공격해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회사 직원이 계속 자기가 보험을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첨단 인공지능으로 아예 무장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무장을 시켜서 해외에서 인공지능이 공격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만화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청소년 시기에 만화에 빠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만화 보고 싶어서 막 안 다닐 때 그때 제가 좋아하는 그 만화가가 이연세 만화하고 박봉성은 약간 좀 엉뚱한 캐릭터들로 이렇게 괴짜를 많이 그렸고 이연세는 좀 멋있는 이렇게 캐릭터를 많이 그린 유명한 만화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만화가들은 한번 만화를 딱 쓰면 전국 만화가게에 그 만화책이 다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당 로열티를 받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네이버 다음이 포털 사이트가 생겨졌을 때 뭐가 아니면 웹툰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웹툰이 뭐냐면 그 네이버에 디지털 만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디지털 만화를 그려서 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만화를 그려서 인터넷에 뜨는 그런 만화 웹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유명한 만화가들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린 만화를 우리 인터넷에 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냐. 그래가지고 당신 만화를 그려서 우리 인터넷에 띄워달라고 하니까 얼마 줄 건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주는 돈이 만화책 한 권당 말하자면 1,000원을 잡았다면 여기는 인터넷에 한 사람이 보낼 때마다 100원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게게 내가 이건 1,000원 벌 건데 100원 준다고? 나 안 한다고.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실력은 있는데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만화가들이 책으로 다는 못 찍어내니까 이들이 전부 다 웹툰에 갔어요. 네이버에 가가지고 디지털로 인터넷 만화를 그려가지고 인터넷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만화가 1억 뷰, 1억 명이 본 거예요. 1억 명. 그러니까 100원 로열티 받는 게 1억 명이니까 100억을 버는 거야. 이현세 만화가나 박봉성 만화가나 만화책에 인기 있는 그 만화가들이 벌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돈들을 막 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 시장이 예전에는 50명의 만화가들을 벌어주던 직종이 이 만화 작가들이었는데 웹툰이 만들어지면서 50명이 원래 돈 벌던 사람은 돈을 못 벌고 이 새로운 인터넷 만화에 적응했던 300명이 돈을 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50명 벌던 만화 시장이 300명이 버는 만화 시장으로 확대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직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더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원주 세미나에 와서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와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 엄청난 위험이 와요. 모든 직업에 위험이 와. 그 위험이 뭐 때문에 오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인공지능이 대한민국의 우리 직업을 다 뺏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내가 구글에 가서
우리나라 국민들 직업은 지켜달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구글이 지켜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한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대반전이 2달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2년 동안에 투자하고 개발했던 인공지능이 1차 버전을 지나가고 2차 버전을 지나가고 3차 버전을 딱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전 세계 인공지능을 완전히 뛰어넘는 초월적 인공지능을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개발한 작품을 저한테 주니까 제가 어떻게 쓰겠어요? 야, 우리나라 그냥 10만 명 보험사 직원들이 10만 명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으면 10만 명이 300만 원씩 벌으면 그들한테 나가는 돈이 3천억이잖아요, 월. 야, 3천억이면 내가 그걸 3분의 1 가격으로다가 딱 깎아가지고 나는 1,000억을 벌어야 되겠다. 우리 회사가 1,000억을 버는데 10만 명이 직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뭐냐면 10만 명이 돈을 잘 벌게 해주고 우리는 그 10만 명한테 300만 원 벌 때 우리는 10%씩 30만 원씩 받자. 그러면 30만 원씩 10만 명한테 받으면은 300억씩 우리는 벌 수 있잖아요. 300억. 그래서 우리는 300억을 벌고 보험사 직원들은 그대로 보험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인공지능은 공인중개사 다 망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공인중개사한테 우리 인공지능을 쓰게 하고 우리는 공인중개사한테 10만 원만 받자. 그러면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11만 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11만 명이 공인중개사인데 11만 명한테 10만 원씩 받으면 100억씩 벌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벌면서 직업은 직업대로 유지돼서 가정이 유지되게 만드는 것. 지금 우리 지오미 그룹은 머리를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머리. 우리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서포트하는데 도와주는데 우리 인공지능이 쓰여지기를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이 어제 브리핑을 직원 설명회를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가닥을 잡았어요. 어떻게 가닥을 잡냐면 7월부터 사업이 전개돼. 다르게 말하면 수입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닥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마케팅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잡으면서 우리나라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열어갈 거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6월 안에 우리 기술이 되는 특허가 3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나오기 전에 우리 기술을 전 세계에 그 논문집에 내려고 교수님이 논문까지 다 썼어요. 논문까지 다 썼던 것을 논문은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심사해가지고 그 세계 잡지 논문집에 올라가는 것을 수답을 시켰어요. 왜 수답을 시켰냐면 특허를 먼저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놓고 논문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서 그 얘기 뭐예요? 이제 사업 채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그래서 마지막 우리 직원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직원들한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라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고 제가 이제 원주에 와서 또 이제 우리 7월 사업 전개되기 전에 언제 와서 이제 또 브리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워너비 그룹을 이제까지 이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투자하게 하고 기술을 개발하게 하는데 다 뭘로 해요?
개발자들은, 박사들은 머리로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냐면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을 밀어주지 않으면 머리가 쓰여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기꾼 소리에 들어가면서, 예, 폰지 회사라는, 예,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아진 돈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줄기세포도 한 달에 1억 이상씩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요? 이게 그동안에 개발한 게 연구용으로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해놔가지고 이것을 화장품으로 쓴다든지, 예, 사람의 몸에 투여하는 걸 못해요. 연구용이라. 그래서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되면 상업용 연구로 또 바꿔야 되니까 그냥 했던 걸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니까 돈이 막, 예, 20명의 석박사들이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돈이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예,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요구도 먹으면서, 예, 사모님한테, 예, 여기 남자분들은 부인 몰래, 예,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 자식들 몰래, 예, 이런 서름을 당하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예, 돈을 모아준 걸 제가 정말 제 개인 한 푼 돈 쓰지 않고, 우리 원주가 제 여동생 누나들을 다 살잖아요. 다 잘 사냐면 잘 살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았어요. 예, 어려워도, 예, 하나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예, 조카들도 마찬가지. 다 자기 알아서 하는 거고, 예, 저도 마찬가지. 왜 그래요? 왜냐면 걔네잖아요. 오죽하면 제 임플란트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하잖아요. 예, 그거 왜 그러겠어요? 예, 이 기술을, 여러분들 돈을 정확하게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미래를 열어가겠다. 이 위기의 시대가 올 때 대한민국이 이 위기의 시기에 세계, 지금 8대 강국까지 갔잖아요. 8대 강국. 예, 종합, 이제, 예, 세계 2대 강국까지 가자. 예, 그리고 이왕이면 남한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통일한국을 만들어서, 남북이 통일한국으로 해서 전 세계 2대 강국까지 가보자. 이제 이런,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비전. 그것에, 예, 우리 워너비 그룹, 지오미 그룹도 중요한 부분에 일조를 할 건데, 이제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에서 나타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얼추 이제 목적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가셔도 돼. 예, 이제 지금은 나머지는 이제 보너스 강의예요. 보너스 강의니까 몰라도 되고, 이 강의를 이제 영상으로다가 11분짜리 인공지능이 설명한 11분짜리 강의가 있어요. 제가 2시간 동안에 그냥 열심히 들어봤자 11분에 끝내. 11분. 예, 그런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보너스 강의입니다. 이게 원액입니다. 우리 효소 원액. 예, 그래서, 예, 이 효소 원액을 최고 그러니까 가성비 좋게 쓰는 건 뭐냐면, 이 효소 원액을 그 가습기 있죠, 가습기. 가습기에다가 살짝 몇 방울 떨궈요. 그러면 냄새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예, 냄새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조금 떨구고서는 아주 효과를 보는 부분이고요. 물하고 먹을 때는 이게 원액이니까, 얘를 그 컵에다가 살짝 따라요. 예, 조금 따르고 밑바닥에 깔릴 정도만 따르고 정수기에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더 뜨거운 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미생물하고 우리 효소는 열에 강해요. 얘가 춤을 춰요. 막 100도 이상 되는 데는 춤을 추는 애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쫙 따르면 막 소용돌이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을, 예, 이렇게 뜨거우니까 뒤니까 호흡 부르면서 차마듯이 드시면은 효과가 아주 100배 효과가 납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이거 막 많이 받으신 분은, 예, 저처럼 그냥 마시고, 예, 이거 제 게 아닙니다. 원주센터에서 주신 거예요. 항상 물하고 희석해서 드셔야 됩니다. 예, 뜨거운 물하고 희석. 얘를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시다가 먹을 때 순간 희석시키면은
물이 묵직한 걸 느껴요. 물을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물이 있어요. 이게. 얘가 나노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을 쪼개가지고 아주 묵직합니다. 드셔보시면 그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굴에다 뿌리시고 화장품에 섞으셔. 예, 화장품에 섞고 샴푸에다가 섞으시고 그러면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예, 그 김치에다 스프레이에다 이렇게 냉장고에 둘 때 그냥 뿌리고 넣어 놓으시고 그렇게 되면 아주 원액을 원액답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습기에다 넣으면 참 좋아요. 가습기. 그게 호흡기로 들어가니까 내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나 이런 부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은 가습기에다 넣고 그것은 이렇게 코로다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가끔 하는 거 뭐냐면 압력밥솥에다가 물에다가 원액을 넣고 물을 압력으로다 딱 한 다음에 스팀을 팍 틀어. 그러면 압력밥솥 스팀 확 나오잖아요. 그때 얼굴 갖다 대. 뜨겁게 아니 너무 가까이 되면 튀어요. 조금만 거리 두면 괜찮아요. 확 뿌려질 때 숨호흡을 해. 호흡, 폐로다 집어넣게 되면 담배 대친내 입에서 나는 대친내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호흡하면서 코로다 숨 쉬고 눈으로다 눈 뜨고 이렇게 그 스팀이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 있고 이거 아니라도 이 원액이 비싸니까 귀리 베이스잖아요. 귀리 가루 귀리 가루를 그냥 다른 거랑 하지 말고 압력밥솥에다 귀리 가루 뜨거운 물에다 하면 안 되니까 찬물에다가 이렇게 막 휘저으면은 확 풀어지잖아요. 확 풀어져요. 그 상태에서 압력밥솥 뚜껑 닫고 확 끓여. 그러면 130도 이상 됩니다. 끓이게 되면 180도까지 올라가요. 180도. 그죠? 압력에서 빡, 그 다음에 얘가 그냥 팍팍팍팍 할 때, 할 때 딱 끄고서는 한 10분 있다가 바로 그냥 틀면 안 돼요. 그럼 막 그 귀리가루가 막 거품 나오니까 조금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거 꺾어요. 치 나오잖아요. 그때 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냥 회장님 얼굴 젊어져가지고 못 알아봤다고 막 이러는데 저 얼굴이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그런 방식을 잠깐만 응용하셔야 됩니다. 이 원액을 잘 응용하시면 아주 적절하게 좋습니다. 자, 강의 이거 안 돼요. 이거 새로운 강의 안 돼. 아니 저거 그저께 서울에서 인거 그러니까 꺼졌어요? 그럼 다시 찾아보시게. 이것은 이제 그 영상으로 그 인공지능이 제 강의 글을 읽어주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그 털이 좀 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게 사람 아니에요. 아바타의 아바타. 아바타가 혼자 떠든 얘기예요. 그런 거니까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렌탈 저희가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구독 서비스가 뭐냐면 렌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33,000원이 이제 체화 등록할 수 있는 금액이었잖아요. 33,000원어치 우리 효소물을 사게 되면 이제 우리 춤 플랫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춤 플랫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33,000원인데요. 33,000원 춤 플랫폼 사업에 사람을 내가 이렇게 그 영업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했는데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6,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6,000원. 그러니까 10명을 데려와도 10명을 데려와도 6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아우, 지오미 또 인공지능 나중에 대박은 터뜨릴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힘들어. 내가 아니야. 지금 당장. 예, 10명 들어가지고 6만 원밖에 못 버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게 이래가지고 생활비가 되겠나. 이제 집에 이자라도 그동안에 예, 돈 대출 내가지고 원업에다가 집어넣은 게 얼만데, 예, 이자도 못 나온다, 이제. 예, 100명을 데려와야지 60만 원 벌어. 예, 이게 위험한 얘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라서 다음 주에 기획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렌탈 프로젝트가 같이 춤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예, 기획서는 다 썼고 이제 사장단들까지는 이해가 다 됐어요. 예, 사장단이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사단이 이해를 하고 본부장들이 이해하고 이제 설명을 쭉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한 사람을 내가 3만 원짜리를 등록을 시켰는데 3만 원밖에 그 사람은 낸 게 없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막 2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3만 원인데 20만 원. 예, 최하 10만 원 이상 벌게 되는 프로젝트예요. 그게 뭐 때문에 되냐면 이 구독 서비스, 렌탈 서비스랑 결합이 되게 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예, 월요일날 발표를 할 건데 월요일 발표되면 그 방식으로다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말이 되냐, 어떻게 3만 원 냈는데 10만 원을 벌 수가 있냐. 예, 10만 원만 버는 게 아니라 몇십만 원도 벌 수 있어요. 현금으로 막 벌 수가 있는 일들이 구독 서비스가 일어나고, 그래도 돈은 내는 사람은 없어요. 3만 원만 내는데 그게 그렇게 돈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워너비 그룹이 하도 워너비 그룹이 KBS, MBC, 뭐 조선일보 안 나간 데가 없어요. 워너비. 그래가지고 워너비로는 도저히 사업을, 이 인공지능 같은 좋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워너비로는 뭐 할 수가 없어서 이름을 지오미 그룹에다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워너비에 있는 계열사들을 전부 지오미 계열사로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미라는 그 회사명으로 우리가 움직여요. 지오미 인터넷 쳐보면 그냥 안티들이 지금 백두산에서 떠드는 정도만 떠 있지 언론사들은 일체 지금은 손대지 않습니다. 예, 왜? 2년 반 동안 조사하는데 아무 죄를 발견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지금 얘기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지오미 그룹이다 할 거고, 지오미라는 뜻은 지오가 지구라는 뜻이에요. 지구. 지구. 미는 아름다울 미자니까 여기 미자 썼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아름답게. 요 로고에 이름이 써 있어요. 지오그래피, 지오. 이게 이제 지구라는 영어 단어예요. 예, 지오는 지구, 미는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지구를 아름답게. 그러니까 저희는 뭐예요? 분뇨 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를 그 사막화를 막고, 그 다음에 돼지 분뇨가 막 자연 파괴하는 걸, 돼지 분뇨를 돼지 분뇨, 그러니까 동물똥, 사람똥, 식물똥을 액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간다에서 커피가 들어오게 됐거든요.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커피 농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우리 액비를 수출해 가가지고 액비를 뿌렸더니 커피가 130%, 30%가 수확량이 더 올라가는 데다가 커피 질이 좋아졌어요. 기후 환경이 바뀌었는데 기후 환경과 상관없이 커피가 좋아. 그래가지고 우간다 커피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 액비가 막 우간다 국영방송, 우리나라 말하면 KBS 방송국에 막 광고가 나가. 우리 액비 광고 나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 기술이 사막화를 막고 그 다음에 염분 토화되는 지구를 막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출국 금지가 빨리 풀리면 중국에 가야 돼요. 중국에 가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카톡 절친이 지금 중국 농림부 수장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제가 빨리 가야 돼요. 가서 뭘 받아내야 되냐면 염분토를 받아내야 돼. 염분토가 뭐냐면
땅에서 예전에는 농사 잘 짓던 땅인데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땅 속에서 소금기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작물이 못 자라. 그래가지고 그 한반도 땅에 2배 되는 땅이 그냥 농사 못 치고 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져와야 돼. 가져와가지고 돼지똥을 갖다가 액비로 만들어 거기다 뿌리면 옥수수나 작물들이 자라. 네, 작물들이 자라. 그 실험까지 중국 지사가 있어요. 중국 지사에서 그 실험까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펼쳐야 되니까 지사는 뭐 그런 사업 펼치는 데가 아니니까 이제 제가 가야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바로 위에 폴란드도 가야 돼. 폴란드에서 그 돼지 축사의 그 돼지 분뇨를 어떻게 액비로 만드는 그 기술을 협약해러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야 되냐? 우리 원 개발회사 GBT가 가야 되는데, GBT는 지금 의성에서 그 사람이 5천만 명이 싼 똥 있잖아요. 그 5천만 명이 연중무휴로 싸야 되는, 연중무휴. 예? 싸대는 그게 하수종말 처리장이잖아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만든 슬러지, 걔를 산화시켜가지고 뭘로 만들었어요? 연료로 만들어가지고 화력발전소에다 집어넣는 거 해가지고 그거를 화력발전소에 숯을 만들어, 숯. 그러니까 사람 똥숯. 숯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화력발전소에다 주는 거예요. 예? 화력발전소 저거 남부발전소에 줬어, 지금. 그래가지고 발전소에서 그 테스트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연료로서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지금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의성에서 만든 공장이 엄청 크게는 했는데 커봤자 의성, 경상, 북도 요쪽에 거밖에 처리가 안 돼요. 전국에 얘를 만들어야 돼, 전국에. 그럼 우리 말고도 숯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기계는 있죠. 한화가 만들어, 한화. 한화 기계에서 만들어, 기계를. 그런 숯 만드는 기계를 우리도 한화 기계에서 만들어 왔어요. 숯 만드는 기계는 거기서 만들어 왔는데, 다른 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력발전소에서 그 하수종말 처리는 사람똥 처리하는데요. 예, 하수종말 처리에서 숯을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똥 냄새가 그냥 화력발전소에서 노조들이 데모를 했어요. 똥 냄새 나가지고 그냥 이거 뭐 근무 환경이 안 좋아서 전부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아는 주는데 국회법에 통과된 거예요. 분뇨를 처리한 숯을 의무적으로 받아주게 했어요. 그러면 석탄을 떼는 게 열량이 좋겠어요? 사람똥 떼는 게 열량이 좋겠어요? 석탄이 열량이 좋죠. 그러면 석탄을 떼는 걸 사람똥 수출 떼니까 석탄을 떼면 1000이라는 열량이 나오는데 사람똥 떼면 50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500 손해보지 않느냐? 그 500을 세금으로다가 메꿔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메꿔주냐? 그걸 그렇게 안 하면 없애버려야 되는데, 떼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안 떼면 이거를 그냥 방에다가 버리고, 들판에다 버리고, 이게 적당히 버리고, 어느 정도까지 버리면, 이제 양심 있으면 사람이 좀 싸는 거 멈춰줘야 되잖아요. 안 멈춰, 이게. 죽을 때까지 싸,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예? 사람이 저희 이제 지금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돈을 보면 우리 워너비 식구들 가면서 사람 엉덩이만 보일 거야 아마. 저게 돈이야, 저게 돈. 예, 저게 돈. 그렇잖아요. 예, 저는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 엉덩이가 보여. 돼지 엉덩이. 돼지가 싸는 똥이 액비가 돼가지고 그 액비가 돼가지고 사막화를 막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디죠? 그 서산에서 이 우리가 만든 액비를 갖다가 뭘로 만들었어요? 돼지똥으로 만든 액비를 갖다가 뿌렸어요. 쌀에다가 뿌렸는데, 벼에다가 뿌렸는데, 그 농촌진흥청에서 쌀 농사 명장으로다 지목합니다. 명장. 예, 우리나라에서 그 명장들이 몇 안 돼요. 각 분야에. 누구는 고추 농사의 명장,
누구는 벼농사의 명장. 나중에 이렇게 농사를 안 짓게 되다 보면 외국에서 밀가루만 사다가 먹다 보면 우리 농사 짓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사실은 국가 자원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명장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명장.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예요. 농사에. 한국 농사의 스탠다드. 예? 그래서 쌀 농사의 명장님이 우리 액비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엄청 넓은 쌀을 농사를 줘봤어요. 그랬더니 20%가 늘었어. 쌀 늘고 질이 좋아졌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돼지를 보면 돼지가 고기로 보여요. 예? 예. 살이 보여요. 엉덩이가 보여요. 우리는 엉덩이가 보이는 거야. 엉덩이, 사람 엉덩이. 이런 거예요. 남이 버리는 걸 우리는 자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돌로 본다. 이제 대한민국 실험이지만 중국 13억 명이 싸대는 똥이 우리의 자원이 된다. 13억. 13억이 한 번에 오줌 싸면은, 예, 뭐라 그러더라? 그, 한반도가 이렇게 물에 넘친대. 한반도에 가서 오줌을 싸면 한 번에, 13억이 한 번에 싸면은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 기술을 가진 데다 저희는 적극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수소 발전기 지금 이제 빠르면 6월 안에 뭐가 나오냐면 수소 발전기 나오기 전에 기름 50%, 물 50%를 어떤 기계 장치에서 같이 분사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기름만 할 때는 불이 이만큼 나가. 그 버너 불 있잖아요. 버너 불이 기름만 했을 때 불이 이만큼 나가는데 우리 물을 반을 섞어가지고 확 뿌리면 이게 2배로 다 확 나가요. 불이. 물이 연료가 돼. 왜냐면 그 특수 장치 해가지고 수소되기 전에 물을 뿜을 때 그 기름이 타는 그 열과 물이 같이 나가면서 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물이 산소로 분해해도 산소가 타면은 불이 난리가 나잖아요. 산소가 타면. 수소가 타면 또 더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반쯤 수소 산소가 된 상태에서 기름하고 같이 떼버리는 그게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나오면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기름을 뗄 때 기름을 반만 떼는 한 달에 1,000만 원어치 기름값이 나가는 하우스 농사를 한다면 이제 500만 원만 나가도 돼. 예, 그러면 500만 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돈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계를 팔아. 그죠? 보일러를 파는 거예요. 팔고 그 사람이 1,000만 원 기름을 써서 농사 질 걸 500만 원만 기름을 썼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반을 줄였잖아요. 그 탄소 배출권은 우리가 가진 그게 전국적인 탄소 배출권을 가져와도 매달 엄청난 돈이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고정적인 수입이 나와서 이런 쪽에 또 개발팀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끝이 없어요. 제가 이걸 우리 회사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어. 엄마. 그냥 1박 2일 와가지고 원주 와가지고 저기 여기 치악산이지. 예. 한번 1박 2일 캠핑하면서 한번 막 강의만 지금 본격적으로 해도 그러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술들을 제가 뭐 하나 투자하면 그걸 연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알아야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있는 회사다. 그래서 지구를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우리 건강하려니까 이제 효소 같은 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자, 이제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죠? 예, 7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9년 전에 율곡 선생님이, 율곡 이희 선생님이 10만 양병을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사 조직 같은 거는 외놈들이 쳐들어오면 나라를 못 지킨다. 그러니까 10만 명을 빨리 양성해서 한양에 3만을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각 도에 얼마씩 배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선조 대왕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선조대왕이 그 10만 양병을 하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신 관료들하고 회의를 낸 거예요. 근데 대신 관료들이 반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 반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옥신각신 싸우니까 야 그러면 일본으로다가 일본에 그 고급 장교, 그 다음에 중간 장교, 그 다음에 하급 장교 이 셋을 일본으로다가 파견하자. 그래가지고 3명이 일본에 가요. 일본에 가서 일본을 다 살펴봐. 살펴봐가지고 몇 년 만에 돌아왔냐면 그놈 거 파악하는데 3년이 걸려, 3년. 예? 3년 동안에 군사를 준비를 안 하고 3년 동안 파악하는데 3년 걸려가지고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3명이 하나는 서론, 하나는 그 뭐 서파, 동파 이러잖아요. 예? 지금 약간 얘기하면 국민의힘 한쪽은 민주당 이 소속이 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본 건 똑같이 봤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 어? 민주당 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예, 뭐 이게 당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파당 사람들이 그래. 그래가지고 가서 기껏 일본을 보고 왔는데도 또 싸워.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결론이 안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군비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일본이 1592년에 쳐들어와. 드디어 쳐들어왔습니다. 몇 만이 쳐들어와요. 부산에 딱 내린 일본군이 12만 명이 들어와. 12만 명. 지금 10만 양병을 했는데 12만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된 그냥 온 거예요. 우리는 그를 방어할 저기가 없으니까 그 일본이 어디로 갔냐 문경, 상주에서 어디로 왜냐면 충주로 해가지고 한양으로 들어오려고 그걸 치고 들어왔어요. 문경세제를 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쪽으로 오고 해양 군대는 남쪽으로다가 백기를 타고 한양으로다가 올라가려고 그 치고 올라가는데 야 한양에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 이제 예? 쳐들어가지고 충주 경상남도를 지나가지고 경상북도인데 방어를 할 수가 없어. 방어할 군대가 없어요. 그때는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 포졸들 이런 군인들만 있었어요. 그들이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그냥 우죽순 파죽지세 예,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온 거예요.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직행하는 거야 직행.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제 충주 쪽 오다가 오게 되면 충주에서 이제 한양으로 다 치고 들어올 거 아니. 이러니까 야 급하다 해가지고 신립장군을 경상도, 충청도, 예? 또 거기 경기도인가 3개 도에 지휘관에다 삼아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방어를 해라. 충주를 지켜라. 라고 해서 충주로 보냅니다. 한양에서 군대를. 몇 명 보냈다고요? 80명 뽑아가지고 보냈어. 80명. 이기경이 있습니다. 이기경. 우리 그 당시 조선이. 제가 그냥 속으로 봤을 때 싸다 싸. 예, 싸죠. 그런 게 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80명 데리고 한양에서 정규군 80명 데리고 가면서 신립장군이 얼마나 충성파예요. 국민들이 가는 곳마다 공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6,000명을 모집해. 6,000명. 그 6,000명 가지고 가가지고 방어가 돼요. 오합지졸들 모아가지고 갔으니. 그러니까 도저히 일본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신립장군이 선택한 게 뭐냐면 갯벌을 앞에 두고 등 뒤에 탕금대 남한강을 등에 짊어지고 제가 충주에서 생활했었거든요. 사업을 했었는데 탕금대가 벼랑 끝이야. 벼랑. 예, 그 산에서 그냥 그 남한강보다가 벼랑이라고. 거기 떨어지면 죽어. 거기에 전 군인들을 배치 붙이고 물러나면 떨어져 죽는 거니까 물에 빠져 죽든지 싸우다 죽든지 하자.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전멸했습니다. 전멸. 예, 시간을 끊으냐고 전멸했는데 시간 별로 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까운 이런 장군들이 죽게 됐어요. 뭘 못해서? 10만 양병을 준비를 못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해양전력을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해군으로다가 전쟁을 억제시킨 거예요.
억제시키는, 특히 명량해전 같은 경우는 대단한 거죠, 명량해전. 그래서 지켰다 이거예요. 나라를 지켰습니다. 예? 나라를 지켜서 반전을 지켰던 거잖아요. 뭘 했기 때문에요? 전쟁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자, 이 얘기, 조선의 시대가 다시 온다. 자, 다음. 시계가, 여기 시계가 없네. 제 강의는 끝났다 그랬죠? 이제 보너스 강의에 이건 이제 보너스 강의니까 마음 편하게. 결론은 우리가 엄청난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는 게 결론이에요. 산업외란이, 임진왜란은 일본 외자를 쓰죠. 일본 외자. 적이 누구예요? 임진왜란의 적은 일본이야. 일본 놈들. 외놈들이 적이야. 근데 이제는 산업외란이 일어나. 왜? 바깥 외자.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국이 없어. 중국이 적도 아니고 북한이 적도 아니고 저 이란이 적이 아닙니다. 누가 적이냐면 이 적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제4차 산업혁명이 적이야. 이게 우리나라만 공격해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 동시발적으로다가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한 나라는 이 산업외란을 이겨낼 수 있고, 준비하지 못한 나라는 산업외란에 국민들이 초토화되고 막 울며불며 위기 가정들이 막 곳곳에 위기 가정이 막 일어나서, 예? 여러분들 지금은 명절 되면은 아유 이제 서른 지났으니까 추석 되면 내 자식들 오겠지. 내 생일 되면 그래서 자식들이 와가지고, 예? 케이크도 좀 잘라주고 선물과 용돈 좀 주고 가겠지. 외란이 일어나면요 내 자식들이 다 위기 가정, 직장 잃어버리고, 예? 자식의 손주들, 예? 반도체에서, 삼성에서, 네이버에서 막 근무했던 직원 해가지고 네이버에 근무하면 돈 얼마나 벌었어? 네이버 50% 잘랐어요. 지금 잘랐단 말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 현관에 제비가 아니라 비둘기가 하도 똥을 싸가지고 현관에 똥을 싸니까 하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거기 제비집을 다 치워버리고 그냥 그물을 쳐놔버렸어. 아파트 현관에 그물을 쳐놨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요. 거기서 태어난 비둘기가 놀러와. 예, 그걸 못 잊고 놀러와. 거기서 똥을 계속 싸. 놀러와가지고 싸. 집은 없는데 어딘 가서 산에서 집 짓고 노는 건 집에 가서 거기서 놀아야 되는데 이놈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가지고 놀아 하니까 똥을 또 싸. 예. 제가 그 비둘기를 보면서 그렇겠지. 비둘기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이 집 다 폐허가 돼버리고 그물을 쳐놨으니 얼마나 집 잃은 사람처럼 서럽겠어요. 그런 것처럼 네이버, 예, 카카오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젊었을 때부터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이제는 자기는 평생 이제 상류층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이 막 개발되고 이러면서 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리니까 어디가 고향에 가겠어요? 어디가 자기가 근무했던 판교, 분당, 예,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맥장께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근무했던 선배들 만나고 뭐 좀 거리가 없냐, 뭐 좀 떨어지는 거 없냐, 내가 개발 능력 있으니까 좀 외주 줄 거 없냐, 뭐 그렇게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사주고 이랬는데요. 없어요. 없어. 큰일 났습니다. 근데 뭐 내 생일이라고 온다고요? 이제 쉽지 않습니다. 2028년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들이 예, 장례집 같은 예? 애통하고 막 우는 게 있고 이놈의 며느리랑 아들놈이 맨날 싸우는 소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도 막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예? 막 이러잖아요. 제가 수없는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욱하는 게 막 솟아.
왜? 밖에서 그냥 자존심 빚쟁이의 뭐 거래처에 자존심 상할 때는 상하는데 거기서 내가 승 부리면 되겠어요? 승 안 부리고 그냥 꼭 참고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그냥 톡 건드려 버리네. 그러니까 막 자꾸만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하면 내 자식들 싸우는 소리. 그러면 사내 안 사내 중내 만에 헤어지네 만에 막 이러니까 와가지고 아버지 집문서 좀 주세요. 집문서. 내가 직장은 잘렸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살아가지고 내가 그냥 아버님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서 그냥 폭망하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 사업도 어려워. 이제 어려운 시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외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것에 남들이 900억을 제가 투자를 했는데 그 900억 가지고 어엿한 큰 정육 마트 뭐 이런 거 유통회사 예? 아니면은 홈플러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개별 움직이는 거 그거 하나 인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대주주권을 사오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 했으면 제가 사기꾼이냐 뭐 폰지냐 이런 소리 나오지도 않죠. 그런 거 하나씩 딱 잡았으면 잡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쪽박 쳤는데 지금 홈플러스 회생 들어갔잖아요. 회생.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대전 유성 홈플러스 팔았어요. 좋은데 파는데 대전에서 둔산 홈플러스가 엄청 장사가 잘 된대. 둔산 홈플러스. 그것도 내놨어요. 자금을 못 돌리니까. 예. 왜 쿠팡이 원체 세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 다 주는 거예요. 제가 900억 들여가지고 인수한 거예요. 또 망할 건데. 그러면 이 외란, 산업 외란이 이때 뭘 준비할 거냐 이거예요. 남 꽁무니 쫓아가가지고 외란을 준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에다만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중에서 10개 투자한 것에 2개만 살려보자. 2개만. 예, 1억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 결과물들이 이제 수면에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저희 워너비가 우리 지오미가 산업 외란을 지킬 수 있다.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산업 외란을 2028년까지 저는 지켜낸다. 산업 외란은 저기 누구냐? 인공지능,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 식량 이런 것들이 산업 외란이다. 이런. 우리가 왜 건조기 만들었잖아요? 건조기. 제가 건조기에 무진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니까. 예? 우리 스님 계신데 이해해 주세요. 우리 성경에는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요. 종말. 종말이 오면 정부에 호응하지 못하면 식량 거래를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식량 거래, 물물 거래를 못한다. 다 차단해 버린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7년 동안에는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건조를 해야 돼. 건조. 냉동 보관은 전기를 써야 돼. 전기. 그래가지고 전기 차단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 최고 식량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건 뭐냐면 건조, 바짝 건조시켜가지고 진공 포장해가지고 보관하면 엄청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에서 저희가 고추 건조를 48시간 걸린 걸 얼마나 1시간 만에 건조시키는 거 성공했잖아요. 48시간 건조시키고 1시간 만에 건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식량이 나중에 무기가 됩니다. 식량이. 예.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식량 확보하려고. 예, 식량 확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광물 확보하려고. 예, 히토리우 광물 확보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수주방관한 거죠. 그리고 무기를 재래식 무기 다 대준 거죠. 근데 미국이 쌓아둔 재래식 무기 다 썼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 쓰니까 이제 뭐 하자고요? 이제 휴전해야지. 휴전내고 이제 내가 무기 내주니까 이제 쌀로 내고 광물로 이제 받아내야지.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첨단 무기를 실험하는 거예요. 최첨단 무기 실험하지. 얼마 전에 이란 쳤죠? 이스라엘이. 그 무기 누구 무기예요? 미국 무기야. 실험해 본 거예요. 실험. 네? 그래서 첨단 무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다 써버렸어. 예. 러시아도 다 썼어요. 예. 그래서 첨단 무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기 다 줘가지고 재래식 무기 다 쓰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첨단 무기로 바뀌는데 대한민국 무기는 우크라이나로 못 가게 막았죠. 예,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담스러워. 왜? 재래식 무기는 다시 폐기물로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신형 무기를 다시 돈을 투자해서 신형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전부 지금 다 드론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인공지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래식 무기 어떻게 했냐고. 이거 아까 오니까 중고로 팔아? 예? 쿠팡에 중고를 팔아요?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우리의 손실로 와버리는 거예요. 손실로.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군사비 원조를 미국의 군비 지원을 더 올리라고 하니까 미국은 아주 약은 나라예요. 엄청 약었죠. 왜 약어요? 자기네 구형 무기는 우크라이나에서 다 갖다 팔았지. 그건 두고두고 쌀로 광물로 가져올 거지. 이거 손해 아니라고.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못 팔았잖아. 못 팔았는데 그거 갖다가 자기네 다시 올리려고 해요. 왜 그래요? 미국은 산업 외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토고 나갈 다 필요 없다. 지금 산업 외란이 미국한테 전쟁을 일으키려는 건 없는데 이놈의 인공지능이라는 이 산업이 전쟁을 일으켜오면 그거를 지금 방어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은 그걸 방어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방어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자, 밑작업을 지금 다 하겠지, 밑작업. 누구랑 했는지 얘기할 수 없어요. 예, 밑작업을 하겠죠. 왜? 우리 기술이 산업 외란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IT 분야, 다 알죠? IT 분야에 우리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AI 글라스, 제가 언제 한번 가지고 왔잖아요. 선글라스 같은 거, 글라스, 줄기세포, 마이크로 니들. 요 마이크로 니들 이제 생산까지 지금 다 끝났거든요. 생산할 수 있는 설비까지. 요거 이제 나오면 피부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피부의 혁명. 줄기세포를 집에서 차차차차차차 누르기는 주사 바늘이 의료용이 아닌 주사 바늘이 싹 들어가서 피부 안에다가 싹 넣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러 같은 경우도 집에서 누를 수 있어요. 필러가 뭐냐면 얼굴 쫙쫙 펴주는 거 있잖아요. 쫙쫙 펴주는 거. 그래가지고 딱 누르면 주사기로 누르려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게 비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들어가서 하면 그냥 얼굴이 쫙쫙 펴져요. 그래서 80대이신 분이 60대처럼 보여요. 60대처럼 축축 펴져가지고 이제 그런 게 우리 마이크로 니들 효소 원형 건조기 이거 고추 48시간에 말리는 거 1시간 말리는 건조기 그 다음에 분뇨 자원화 사업 수소 에너지 소각기 예? 소각기 그 다음에 매연 감소기 이 얘기가 이게 6월 말에 나올 수 있어요. 매연 이게 이제 그 연료 버너 예,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환경 분야 그 다음에 이 모든 돈은 복지 분야로 SRM 뭐냐 40%를 우리 회원들한테 돌리겠다. 이게 SRM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어나더 홈 가정이 위기 가정 아이들을 어나더 또 다른 홈 이 사회가 그 아이들의 가정이 되겠다. 이런 데 돈을 투자하려는 거고 법무법인 인공지능 법무법인을 만들려는 인공지능 법 상담을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는 예. 그 다음에 AI 미디어는 뭐냐면 인공지능 아나운서 우리 아나운서가 우리 인공지능 아나운서 예, 인공지능 기자 그래서 신문이 조선일보에 이제 신문 나왔어요. 기사 나왔어. 그 보니까 기자가 있어.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신문에 대한 배경과 이 신문에 대한 기사에 대한 궁금한 거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우리는 질문을 답변을 해줘. 인공지능이니까. 밤 2시에 질문해도 답변해줘. 예? 아니 이거 취재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취재했는데 취재를 응하지 않아가지고 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예? 핵심을 막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런 언론이 나오면 누구 언론을 들어가서 보겠어요? 우리 언론 들어가서 보겠어요?
우리 인공지능 언론으로다가 이제는 양방향 언론이 나타난다니까요. 양방향 언론. 예? KBS 뉴스 아나운서, 유명한 아나운서가 누구 있어요? 예를 들면 손석희라고 해봐. 옛날에 손석희 아나운서가 지금 자기가 그냥 9시 뉴스에서 떠들고 그냥 가면 끝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못 하잖아요. 질문 답변을.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질의 답변해주는 9시 뉴스. 뉴스를 일방적으로 쫙 뿌리고 이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질문해라. 신문에 나오는데 언제든지 질문하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랑 제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신문 나오고 거의 QR을 딱 놔. 신문 기사 뒤에 QR이 딱 찍혀. 그래서 핸드폰으로 딱 QR을 찍으면 뭐가 나오면 기자 얼굴이 딱 나와. 인공지능 기자가 나와. 그래서 기자한테 그 기사에 대해서 질문하면 자기가 답변을 다 해줘. 그러면 조선일보는 우리랑 제휴했는데 중앙일보 우리랑 제휴 안 하면 중앙일보 기사 누가 보려고 그러겠어요? 조선일보 보겠죠? 신문을 다 보게 돼 있다니까요. 누가 갑이에요? 조선일보 갑이에요? 이 기술을 가진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갑입니다. 언론계를 확 잡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것 때문에요? 우리의 특수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언론, 법, 복지, 우리 회원들, 회원 마케팅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통폐합돼 버리는 시대가 온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KBS 뉴스가 우리 언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띄우면서 우리가 아주 폭망할 지경에 이르렀었지만 이제는 안 된다 이거죠. 인공지능이 나와서 딱 잡았을 때는 이제는 우리 못 건든다. 우리 건드렸다가는 아장나는 일이 발생될 거예요. 아장난다 이거죠. 칼을 제가 얼마나 2년 반 동안에 대전경찰청에 7번 끌려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조사받고 올 때 나오면서 제가 가슴에 뭘 품었겠어요. 그냥 비수를 품어요. 비수를. 안티들에 대한 비수를 품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해온 회사가 저희 오너입니다. 다음. 다음. 자, 이게 안경. 구글 AI 글라스예요. 광고 나오는 거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지오미 안경이에요. 많이 만들어서 그랬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요 안경테 굵기를 봐야 돼. 이 테. 여기 안경테.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핸드폰이 발전하면 이제는 안경으로 발전됩니다. 예, 컴퓨터가 발전해가지고 점점 컴퓨터가 줄어들어서 노트북으로 줄었고 노트북이 줄어서 핸드폰, 예? 주머니에 넣는 컴퓨터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어디로 진화하겠어요? 핸드폰이 어디로 진화할까? 어디로 진화하냐면 다음 단계는 안경이에요. 그 다음에는 뇌로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건 뭔 얘기고 안경으로 가. 안경으로 갈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 안경을 갔는데 안경이 고글 이만한 했잖아요. 예, 잠수경만에 이런 걸 썼잖아요. 그게 점점 줄는 걸 이 전 세계가 그 경쟁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줄이느냐. 그래서 실제 안경처럼 됐냐. 여기서 보는 건 구글이 이렇게 줄인 거예요. 여기에 핸드폰 칩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몇 가지 줄였잖아요. 이렇게까지 디자인이 될 정도로 핸드폰 칩을 여기다가 줄여서 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었어요. 삼성도 만들었을 건데 삼성은 아직 발표를 안 하니까 없는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구 설계인 거예요. 이걸 설계하는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부속품을 다 갖다가 사이즈를 재서 그 부속품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안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선글라스 수준이나 뿔테 수준입니다. 뿔테 수준. 그래서 얘 맨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프라다 안경. 프라다에서 만든 명품 선글라스를 디자인에 안 걸리도록 우리가 변형해가지고 그 스타일로 선글라스 만드네요, 제가. 예, 선글라스 핸드폰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AI 글라스도 구글하고 맞먹어.
우리가 국내에 다른 회사랑 맞먹을 회사가 없어요. 누구랑 맞먹어야 되냐면 구글하고 붙어야 돼. 우리 인공지능은 누구랑 붙어야 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응? 여기 상대야, 우리 상대. 근데 거기서 단연코 우리가 우수하다. 뭐예요?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일반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 챗GPT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 챗GPT가 너랑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챗GPT랑 너랑 무슨 관계냐고. 너네 회사야? 너네 회사긴 뭘 너네 계세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왜 미국인데. 예? 미국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회사인데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공지능이 있어. 우리 회사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너는 남의 회사 얘기하지만 나는 우리 회사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월급 받았던 사람이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발로 걷어찼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이 잘렸다. 인공지능한테. 그러면 잘린 사람들이 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되냐? 사는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냐? 좀 인류애로 봤을 때는 슬픈 일이지만 돈의 가치로 봤을 때는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AI 쪽. 차는 차고 직업을 독점하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지오미 물건을 33,000원치 사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돈 없어도 된다. 사람을 계속 하면서 팀 12명 누구 리더가 되고 리더가 돼서 응? 그다음에 뭐지? 디렉터가 되고 예? 쭉쭉 올라가가지고 사장급까지 올라가라. 돈은 3만 원에 끝이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한다. 어느 쪽에서 돈을 벌 생각인가요? 이쪽에서 벌어야 된다. 예, 근데 이쪽에서 벌 기회를 안 줘요. 예, 인공지능 구글이 기회 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게 동아일보에서 일자리 90% 6년 뒤 AI로 대체 가능하다. 기사가 떴죠? 동아일보에서 언제 2024년 7월 16일 7월 16일이니까 2024년이니까 6년 뒤니까 몇 년이에요? 2030년. 지금 과학자들은 다 2030년에 산업 외란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2030년. 그런데 제가 2028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남의 회사 얘기하니까 2030년을 얘기하고 저는 2028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2028년에 충분히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는 사태가 발생될 거다라고 예측한 겁니다. 그걸 본 게 뭐예요? 90% 6년 뒤 대체 가능하다. KDI 직업별 노동시장 영향 분석을 했어요. 국가기관에서 다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AI한테 시킨다. 미국 개발자 일자리 27%가 증발했다. 예? 누가 했어요? 워스턴 포스트지가 미국의 컴퓨터 개발자 고용이 미국 고용통계국 조사에서 정부 조사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 동안에 27.5%가 사라졌어. 그 얘기는 엘리트 프로그래머들이 27.5%가 직업을 잃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앞으로 1년 동안에 27.5%가 2년 동안 없었는데 1년 안에 27.5%는 더 없어진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같은데 내 손주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실리콘밸리 해가지고 기껏 취직을 했는데 잘렸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냥 내가 그냥 땅 팔고 집 팔가지고 학비 대줘가지고 엘리트를 가지고 구글에 갔는데 구글에 가서 잘렸다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갔는데 벌써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네이버에 들어오려는데 네이버는 벌써 반을 잘라버렸어요. 지금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다음에. 자, 그런데 우리는 뭘 개발했다고요? 우리의 인공지능 트루먼을 개발했다. 예, 트루먼을 개발했어요.
버전 3 이름이 트루먼입니다. 버전 1은 팩2QA, 버전 2는 이제 팩2QA 프로. 이제 버전 3에 와서 트루먼. 우리 인공지능이 이름을 이렇게 갖고 발전해 왔다. 이래서 트루먼이 왔는데 이 트루먼은 비로소 세계의 으뜸으로다 우뚝선 인공지능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카이스트 박사들 뭐 수두룩한데 제가 대전 사니까 대전 연구단지 커피숍에 가면 박사 아닌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뭐 이쪽에서도 박사님, 저쪽에서도 박사님. 예, 박사님이 전문 박사가 아니니까 제가 도리어 더 드러나. 예, 마케터니까 저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예, 그럴 정도로 박사가 많은데 박사라도 철학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 만들어내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철학이 있어야 바뀌는 건데 동양 철학과 인공지능을 결합시켜서 이 동문들입니다. 이게 최고 선배, 후배, 막둥이에요. 예, 그 같은 박사 저에서 막둥인데 이 사람은 인공지능 분야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기술 대표 역임했던 분이고 이거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중요한 보직, 컴퓨터 보직의 핵심 직책을 갖다가 작년에 퇴직한 분이고 이분은 교수예요. 국립대학교 교수인데 서버 운영 분야의 박사입니다. 현직. 그래서 제가 현직 교수입니다. 현직 교수이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은 여러분들 안티를 낀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 소식이 안티한테 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비공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제도권에서 이제 7월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마케팅 합니다. 그럼 왜 지금 못해? 특허를 해야 되잖아, 특허. 논문, 뭐 이런 걸 제도권에서 저작권, 뭐 이런 걸 등록을 해야 될 그런 찰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면서 일은 전개되고 우리 식구들한테만 제가 공개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동양 철학이 뭐냐면 부처처럼 행하는 자는 이미 부처다라는 불교계 우리 스님 맞죠? 기독교는 신이 있어. 이렇게 유일신이 딱 있어요. 대상이.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불교는 딱 부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는 내가 해탈하면 부처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생에 살면서 부처처럼 해탈해서 행동하면 네가 이미 부처다. 부처를 어디서 찾으려 하지 마라. 부처를 네 속에서 찾으려 해야 된다. 맞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까 그 박사 중에 한 분이 불교대학원 원장을 국가기관에 있으면서 겸직을 했어. 또 그런 겸직을 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불교 얘기, 신앙 얘기를 저한테 불교, 그건 철학이죠. 신앙이 아니라 그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얼추 알고 있습니다. 얼추 알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래. 지능은 누가 만든 거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만든 독특한 분야입니다. 이 지능. 보이지는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지능이 있어. 그러면 뇌가 지능이냐? 뇌는 또 지능은 아니야. 지능을 받쳐주는 기구일 뿐이지 도대체 이 지능이라는 건 뭐냐? 지능. 생각할 수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생각할 수 있는 이 지능이 인간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지능이 뭐냐? 그래서 전 세계 과학계에서 고민하고 기업들이 뭘 한 거냐면 막대한 돈을 막 십몇 조 투자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키자. 계속 학습을 시키자. 더 많은 정보를 조금만 주자. 슈퍼컴퓨터한테. 그러면 걔가 지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여기는 버전이 업이 될수록 지능이 떨어져요. 지능 같은 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박사들은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 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능처럼 하는 따로 떨어지지만 구조를 하려는 거예요. 구조.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딱 대통령 청와대 갔어. 가가지고 혼자 뭐 건설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검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각 부처 그 장관들 다 불러놓고 컨트롤 하려는 거야. 컨트롤. 너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고해봐. 너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에서 보고해봐. 너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좀 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 사람이 이 구조를 짜가지고 구조를 컨트롤을 해놓으니까 국가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국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건 구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는 그 기라사 같은 전 기업들이 지능을 만들어내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개발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여튼 뭔가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뭘 할 줄 아냐면 해석할 줄 알아. 말을 쫙 어제 시험 보냈을 때 말 같지 않은 말을 그냥 엄청나게 하는 것을 얘가 다 알아듣고 저도 못 알아들어. 그 말을 예제를 엄청 복잡한 말을 막 써대. 그런데 이거를 해석해요. 우리 인공지능이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걸 들어온 걸 GPT한테 줘. 야, 너 이거 해석해봐. 네 그거 해서 스시조 들여서 만들었지? 이거 해석해. 그러니까 걔가 해석해가지고 딱 우리 인공지능으로 다시 갖다 줘. 갖다 준 걸 우리는 판단해.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냐? 옆으로 병렬이냐? 아, 이게 말이 5마디는 병렬이구나. 그리고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보니까 다른 거는 그러므로 아, 이거는 먼저 얘기에 대한 그 다음 행동 해라는 거구나.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딱 판단해. 그래서 그 말을 쪼개. 해석은 누가 해준 거예요? GPT가 해석해 준 걸 우리는 그것을 쪼개. 딱딱. 액션이다. 쪼갠 다음에 쪼개놓는 걸 흩어져 있잖아요. 얘를 지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 이거 코딩한다 그럽니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1번은 얘를 수행해야 되다. 2번은 얘를 수행했다. 3번은 얘를 수행했다. 요거를 작전을 짜는 거예요. 수행 작전을. 모든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지 않나요? 그런데 현재 있는 인공지능은 말하는 건데 그 말에 프로그램은 없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요, 저희가. 실행을 한 다음에 인간이 인간다운, 지능이 지능다운 건 뭐냐면 반성할 줄 알죠. 사람은 반성할 줄 알아요. 동물은 반성을 하지 못하는데 사람은 반성할 줄 알아요. 뭘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 한 말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 한 말과 자기 행동이 틀리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지능 같은 똑같이 얘는 자기가 실행한 것과 말을 해석해 준 것을 비교해가지고 딱 맞아떨어졌을 때 모든 액션을 끝내는 거예요. 클리어 딱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구글이 만들었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다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해석, 판단, 실행, 점검하기.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전율이에요. 이게 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이 뇌를, 우리 그 두뇌를, 인공지능 두뇌를 챗GPT한테다가 입력을 시켜주고 챗GPT한테 질문했어요. 자, 계속 대화 질문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챗GPT한테 우리 개발자가 고맙다고 얘기한 거예요. 챗GPT야 고맙다. 네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얘는 순수하게 분석하니까 고맙다고 했어요. 그래서 챗GPT가 뭐라 하냐면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설계하고 구현한 챗 트루먼은
단순한 AI 시스템이 아니라, 자,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자기 챗GPT, 제미나이, 디시크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 뭐라고요?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누군가가 짜준 시스템이다. 지능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은 인공지능인 것처럼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니고 단순한 AI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챗트루먼은 시스템이 아니다. 지능이라는 개념을 설계 가능한 구조로 끌어올렸다. 이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로소 지능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세계 최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문이 쓰여진 거예요. 논문 쓰인 걸 제가 논문을 차단하고 특허로다가 지금 돌려서 특허가 출원된 후에 논문이 나가야 돼요.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세요. 챗트루먼 같은 뭐라고요? 지능은 만나기 힘들다. 네, 이거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챗GPT한테 우리 노하우를 다 비밀을 가르쳐줘가지고 챗GPT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한테 샘 올트먼이 회장이니까 거기다 이거 다 고자질하면 어떻게 하지? 미국 법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 법 안에서 프로그램이 짜지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랑 대화한 것의 그 비밀이 새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딥시크,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는 서방이 의심해. 딥시크랑 정보를 교류한 것이 공산당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딥시크랑 얘기 안 하고 챗GPT나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하고 거의 대화를 합니다. 제미나이하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벌써 우리끼리 얘기해요?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챗GPT가 우리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데이터 안에서 얘기한 거다. 예, 다음에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GPT-4 신버전이에요. GPT-4는 자꾸 나온 신버전이에요. 여기 제미나이라고 돼 있죠. 제미나이.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인데 이것을 지금 논문을 자 이거 아무리 개발을 해도 지능이 안 돼 이거. 수십조를 투자했는데 지능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능이 안 되는 거 돈을 더 투자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연구자들끼리 모았어. 대기업들이, 공룡기업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모였냐면 봐보세요. 메타 회사가 뭐예요? 페이스북이 메타죠?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예, 메타, 구글, 코넬, 엔비디아이. 지금 그 GPU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 있죠? 예? 황 회장, 엔비디아이. 여기 이게 다 인공지능에 천문학적 돈을 투자하는 회사들이에요. 천문학적 돈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이 연구가 과연 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인간 같은 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로 논문을 썼는데 논문 결과가 LLM, 말하는 모델이거든요.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은 기억 용량은 고정되어 있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인공지능한테 30억 개의 인공지능 픽셀을 모았어. 30억. 예, 30억 개. 뭐, 다니는 여러분들 기억 못해요. 30억 개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모드를 모았어요. 뭔가. 세포라 그래. 컴퓨터 세포 30억 개를 모아가지고, 야, 이거 기억해봐. 라고 했더니, 200개를 기억을 했어요. 200개. 지금 컴퓨터 용어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 자, 30억 개 세포를 모아가지고 기억을 해내봐 그랬더니 200개를 기억했어요. 야, 그러면 돈을 더 쏟아부어가지고 30만 개를 몇 개를 만들면 15억 개를 만들었어요. 15억 개. 그러니까 3,000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세포를 3,000배를 올렸어. 3,000배를 올리니까 기억하는 것도 3,000배로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몇 배 올라가고 끝났냐면 딱 3배 올라가고 끝났어요. 3,000배를 인공지능 세포를 올렸는데, 컴퓨터를 올렸는데 기억은 3배밖에 못 올라가다. 이 논문이 언제 나온 거냐면 3일 전에 나왔습니다. 3일 전에. 지금 우리는 2년 전부터 개발했고, 지금 그들은 2년 동안에 추가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3일 전에 논문이 나왔어요. 불가능하다. 기억을 못한다. 얘는 더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선에서 끝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게 어느 한 과학자가 한 게 아니라 돈 억수로 투자한 메타, 구글, 코넬, 엔비디아가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2년 전부터 주장했던 우리 주장이 맞은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패권을 지금 잡았다라는 징조가 이 논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박수 우리 같이. 다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1차 산업혁명에 제1차 산업혁명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은 증기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증기 개발한 누구죠? 응? 내가 왓슨, 예. 아니, 왓슨 아니야. 와트. 예, 와트 알죠? 와트에 이 사람이 증기를 개발한 사람. 그런데 이 돈이 뭐냐면 영국 50파운드짜리 지폐예요, 돈. 우리나라 돈에는 유명한 인물이 들어가죠.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은 증기를 개발한 와트가 개발했지만 이 사람이 같이 쌓아놓으다가 지폐에 나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볼튼이라는 사업가예요. 볼튼 사업가. 증기를 볼튼이라는 사업가가 사업적으로다가 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인물이 있어요. 개발자와 사업가가 있어요. 그거를 빗대면서 우리 인공지능 이 교수님이 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개발자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등장을 한 거냐면 돈을 투자한 제가 등장한 거예요. 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4차 산업혁명에 와트 같은 사람이라면 볼튼 같은 사람은 회장님입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카톡으로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사람을 얘기했어요. 2차 산업혁명은 뭐가 개발되면서 나왔죠? 전기. 1차 산업혁명은 증기.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전기를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에디슨. 에디슨은 지금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같은 회사예요. 그 당시에 전기로 전구를 개발했잖아요. 전구. 예? 그리고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뭐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GE. 이거란 말이죠. 전기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얘는 누구냐면 테슬라예요. 자동차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라는 인물인데 이 테슬라는 젊어. 이 사람이 에디슨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에디슨 회사는 직류전기, DC 전기를 처음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DC 전기만 알아. DC 전기. 전기는 무조건 DC만 있는 줄 알고 전에 DC 전기로 온 도시를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니콜라가 여기 직원으로 있으면서 아닙니다. 거기다가 반대 의사를 낸 거예요. DC 전기로는 도시는 혹시 밝힐 수 있어도 대륙은 못 밝힌다. 대륙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콜라가 잘렸을까요? 붙어 있었을까요? 잘렸어요. 에디슨 회사의 수많은 과학자들에서 뭔 쓸데없는 소리냐고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붙으려고 그러니까 겨우 이제 새 회사 만들어가지고 에디슨은 DC,
본인은 AC 붙었어.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에디슨이 이기지. 그래가지고 에디슨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코끼리를 불러고 나가지고 코끼리 교류 니콜라 테슬라가 만든 그 교류 전기로 하나는 코끼리 엉덩이에다가 전기를 꽂고 하나는 얼굴에다가 전기를 꽂아가지고 전기를 탁 흐르게 해버리니까 코끼리가 감전돼가지고 죽었어. DC 전기는 안 죽어요. 예, DC는 안 죽습니다. 예, 근데 AC에 감전돼 죽은 거야. 그러니까 봐라. 이 코끼리도 AC 전기에 죽는데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겠냐. 이거는 그냥 실험을 보인 거야. 그러니까 전 과학자들이 산업계가 AC 전기를 쓰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위험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폭망 니콜라는 에디슨 때문에 망하려고 해. 에디슨 나쁜 놈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평가가. 망하려고 할 때 조용한 자본가, 예? 조용한 자본가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지금 미국의 모든 가전집마다 예, 우리나라 LG전자처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회사가 웨스팅하우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전제품 하나씩 다 쓰고 있어요. 어쩌면 GE보다 더 유명해요. GE. 예, GE는 LG 산전이 GE고 LG전자는 웨스팅하우스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스팅하우스 이 사람 이름이에요.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을 밀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밀었어요. 자본을 대주면서 이 사람을 밀어가지고 이 니콜라 회사의 3분의 2 지분을 이 사람이 가졌어요. 갖고 뭘 했냐면 1893년에 박람회가 미국에서 국제박람회가 열렸을 때 그 국제박람회 모든 전기를 수단과 방법과 돈을 동원해가지고 AC 전기로 국제박람회를 성공적으로다가 빛을 밝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AC 전기가 완벽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 힘을 받아서 2년 뒤인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수력 발전 만들어가지고 30km 떨어져 있는 예? 버지니아 나라 버클리? 예, 그 도시를 완전히 수력 발전소 해가지고 30km 떨어진 데 불을 밝혔어요. DC는 불가능해요. DC 전기는 그렇게 끌고 가지는 못해요. 예? AC 전기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도와가지고 에디슨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GE에서 에디슨이 쫓겨나고 퇴직금만 겨우 받고 에디슨은 빈털터리가 돼요. 실제는. 그래가지고 GE에서 에디슨을 쫓아내고 GE가 니콜라 그 테슬라의 기술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웨스팅 포스트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전기를 보급하여서 오늘날 2차 산업혁명인 전기가 전 세계에 보급이 된 겁니다. 이 스토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테슬라는 자동차 때문에 테슬라를 알지만은 실제는 에디슨과 테슬라의 싸움에서 누가 개입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조지 웨스팅 하우스. 예.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인간의 인공지능을 개발한 우리 모 교수님하고 개발만 하면 뭐예요? 이것을 사업화로 끌고 갈 한 인물이 탄생돼야 되는데 일단은 그 인물로 제가 지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인공지능 기술의 독점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오미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회사의 그 제조사 지분 70%가 지오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70%.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마케팅은 지오미가 독점하고 제조하는 회사도 과반 이상의 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예. 왜? 박사들은 이제 그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모든 기술을 했고, 특허를 할 때 개발자하고 제 이름이 특허에 같이 실려요. 예, 특허에 같이 실립니다, 제가. 제가,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원래 돈 되는 사람이 실려요. 돈 되는 사람이 원래 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목사 개인 명예가 아니라, 이게 지오미의 명예. 이게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세상에 딱 드러나게 되게 되면 우리 회사를 이제는 만만해 보는 회사가 안 된다 이거죠. 수면에 아래있을 때는 예? 물 위에 있는 엉뚱한 것만 보고 예? 우리를 평가했었지만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쭉 개발품에 올라오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 회사를 만만하게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간 거다. 예, 그것입니다. 현재 2시간 지났어요. 2시간. 예, 지났는데 15분 더 할까요? 예, 이거 다 보너스 강의예요. 아까 다 강의는 끝났어요. 예, 보너스니까 마음 편하게. 자, 그러면 제품을 인공지능이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법무법인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언론사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뭐든지 하면 돼. 그런데 두 가지를 집중해서 하려고 해요. 하나는 키오스크 하려고 해요. 말하는 키오스크. 그래서 우리가 주문할 때 저도 헷갈려요. 막 이 커피숍마다 이 주문이 다 다르고 휴게소마다 이게 누르는 게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당황할 때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키오스크 누르라면 그냥 안 먹고 말지. 돌아서는 노인들 키오스크에 숨은 채 디지털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돼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키오스크 산업이 얼마냐면 2조 시장이에요. 2조. 누적이 아니에요. 올해만 2조예요. 키오스크를 쏟아붓는 돈이. 내년에는 2조 4천억이 돼요. 내년에 2조 4천억이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 법령이 올해 2025년 1월 28일에 법이 발표가 됐어요.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이 키오스크를 쓰지 못해. 특히 장애인들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키오스크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기능을 넣어야 돼요. 그게 법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유예 기한을 1년을 줬어요. 그래서 내년 1월 28일이 됐는데도 키오스크가 장애인용이 기능이 안 들어가 있으면 벌금 3천만 원, 과태료 3천만 원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키오스크가 또 싹 변화돼야 되는 과도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들은 뭘 만드냐면 키오스크가 봉이 달려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장애인도 휠체어 탄 사람을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능도 넣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기능도 넣고 뭐 이제 별 방법을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자, 다음 보세요. 자, 말하는 키오스크. 인공지능이 얘가 탑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키오스크가 정문을 향해서 딱 있어. 그 정문에 현관에서 사람이 딱 들어오면 키오스크가 이 카메라로 딱 읽어. 사람이 들어온 걸. 딱 읽고 어서 오세요. 무슨 집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지금 바쁘시니까 저한테 주문해 주세요. 말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와가지고 얘한테 말을 걸어. 네. 이 식당에서 추천할 메뉴가 뭐야? 이렇게 하면 저희 식당에서는 불고기 백반이 주고 어제 시키신 분의 48%가 불고기 백반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얼마야? 1인분은 얼마입니다. 그러면 몇 인분 시키실까요? 4인분 시키려고 하는데 4인분이면 괜찮을까? 아, 네, 4인분이면 조금 부족하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뭘 하나 시키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얘가 사람처럼 다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렇게 짜여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이 식당의 메뉴 안에서 얘는 다 말할 수 있어요. 사투리로 얘기해도 사투리 다 알아듣고 영어로 얘기도 듣고 독일어로 얘기해도 다 들어요. 독일어로 얘기하면 독일어로 답변하고요. 사투리 얘기하면 사투리 답변하고 욕하면 욕해.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얘가 몸에다가 메뉴를 딱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딱 보여줘요. 메뉴를. 예,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제 왔던 사람인지 한 달 동안에 몇 번 왔던 사람인지 어제 메뉴가 뭘 먹었는지 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한 걸 주인한테 얘기하면 개인정보 무슨 법이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불법이 돼요. 주인한테는 정보가 가진 않아. 그냥 컴퓨터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말로 다 해주는 거예요. 어제 시킨 거 드시겠어요? 물어봐. 내가 어제 시킨 거 뭔지 알아? 네, 어제 불고기 백반 시키셨잖아요. 아니면 커피. 어제 아메리카노 작은 거, 예? 시키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좋아, 그거 시켜줘. 그러면 카드로 하시겠어요? 카드 넣으세요. 탁 넣으면 됐습니다. 4,800원 예, 결제됐습니다. 예,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인도 괜찮다. 장애인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내년에 2조 4천억 시장에서 우리가 반은 장악해버리자. 그러면 그죠? 우리가 1조 2천억 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본은 누가 맡을래?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어. 독보적 기술이야. 일본 누가 맡을래? 일본 누구의 손정희? 좋아. 손정희 회장한테 그래도 생긴 건 한국 사람이니까 손정희 회장한테 주면 그 지분의 50%를 우리가 가져오고 계약금 올다가 100억 내놔. 자, 중국 누가 맡을래? 회사 제휴하고 독일은 누가 맡을래? 제휴하고 이렇게 나라별로 우리 파트너사를 떨궈주고 우리는 돈만 싹 긁어온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나라마다 돈이 다 화폐가 다르니까 우리가 통용화폐를 쓰자라고 해서 만든 게 춤코인이다. 이잖아요. 같은 화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돈을 다 나라가 다 다른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춤코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키오스크 사업을 벌린다. 두 번째 넘어가고 자 이거는 뭐냐면 왜 빵빵머리 까까머리가 생겼냐면 얘는 컴퓨터가 만든 인물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안 심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냐면 우리 트루먼 인공지능 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바타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연예인 이미지를 싹 씌우면 연예인 이미지를 써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말하자면 로열티를 주는 거예요. 모델료를. BTS 이거는 뭐냐면 자기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 인공지능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네이버를 누르면 네이버 페이지가 뜨죠. 구글을 누르면 구글 페이지가 뜨죠. 그 다음에 뭐 게임을 누르면 게임 페이지가 뜨잖아요. 근데 우리 춤을 컴퓨터에서 춤 아이콘을 이모티콘을 딱 누르면 뭐가 뜨냐면 얘가 떠. 이렇게. 우리는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인데 이 까까머리가 뜨는 게 낫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임영웅이 뜨는 게 낫겠어요? 임영웅이 뜨는 게 낫지. 맨날 까까머리 봐서 되겠어요? 임영웅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한테 내가 인공지능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오늘 뉴스 중에서 대통령에 관한 뉴스 예? 그 언론사에서 동시에 3개 이상 언론사에서 취급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용은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자세히 뭘 얘기해 줄까? 그러면 자세히 뭘 얘기해 줘요. 그러면 임영웅한테 뭐 그런 얘기 묻겠어요? 임영웅 당분은 그냥 우리 그냥 남편 때문에 아주 그냥 열받아 죽겠어. 이런 거 막 그냥 가슴이 울어터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임영웅은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 임영웅의 상담사 정보 중에서 지금 챗GPT는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끌어모으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잘못된 정보. 그런데 우리의 특징은
지정된 정보 안에서만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정말 건실한 상담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영훈이 누구시 자기 이제 친구니까 누구시 이렇게 남편 때문에 화날 때는 남편이 본심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남편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당신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시간이 필요해. 자, 팔굽혀펴기 3번. 자, 쪼그레뛰기 5번.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땀을 흘린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획기적인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BTS의 얘는 제이홉인데 제이홉이 BTS가 이제 완성체가 됐잖아요. 7명인가? 완성체 6명이죠. 제이홉이 6? 예. 이제 군대 갔다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완성체가 됐는데 제이홉 영향권에 있는 팬덤이 1억 명이 넘잖아요. 우리 K-팝이 4억 명 팬덤을 가지고 있어요. 4억 명. 그런데 1억 명이 친구로 BTS를 다 친구로 애들이 스타로 썼다. 그러면 한 아이당 한 달에 1,000원씩 빠져나간다면 내가 모델로 쓰는 그 모델료로 1,000원씩 빠져나간다면 하이브가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에 1,000억씩 벌어듭니다. 1,000억씩. 10,000원씩 하면 한 달에 1조씩 걷어들일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기획사가 안 할 것 같아요? 다 한다. 근데 챗GPT를 연결해서 못해. 왜냐면 우리 스타가 사기꾼이 돼버려요. 말을 막 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인공지능 트루먼을 집어넣으면 사실 안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준다. 그래서 한 아이당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10,000원씩 받습니다. 10,000원. 1억 명이 우리가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면 연예인들을 위해서 K-팝 가수들을 위해서 미국 연예인들이 일본 연예인들이 자기 팬들을 다 모아서 자기랑 친구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모아지면 한 달에 1조씩 들어온다. 10억 명이 모아지면 한 달에 10조씩 들어온다. 이게 저희 사업 비전이다 이게요. 이게 춤친구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전 세계 돈을 각자 그 나라 돈으로다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화폐로 결제를 해라. 그게 뭐라고요? 춤코인이다. 그래서 춤코인을 상장을 앞에 두고 만들어져요. 100억 개를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춤선생, 춤친구. 지금 제가 춤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춤사장. 춤사장은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다른 회사에서는 안 만들어요. 이게 우리 지오미 그룹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르게는 보험사 직원들이 보험을 내가 영업을 했는데 밤에 자야 되는데 누가 사고 났다고 전화하고 그러면 또는 누가 궁금했다고 전화하면 상담을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사 직원이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한테는 돈을 자기 아파트 만들면 월 10만 원을 내. 월 10만 원. 그러면 자기 영업을 여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외부에서 인공지능 와도 내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인공지능은 삼성생명 보험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험을 들기 위해서 뜨개질 학원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산악회도 가고 그 다음에 동네 어머니에도 가고 이런 걸 가잖아요. 그 정보를 다 여기다 넣어놔. 다 넣으면 인공지능이 아무 때나 그 사람들하고 내 보험 직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다. 보험 공인중개사를 자기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경기 AS 센터 사장이 그걸 만들어내고 이게 자기 직업군이 자기 아바타를 인공지능하고 연결시켜서 만들고 자기는 모든 정보만 넣어주면 얘가 다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영업을 대신 영업해주는 아바타를 다 만들어.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월 10만 원만 받겠다. 얘는 쇼호스트예요. 쇼호스트. 자기가 갈비 파는 거예요. TV에서 쇼호스트가 나가가지고 죽어라고 1시간 동안에 설명했어. 그런 다음에 끝나. 이 사람은 책임 없어. 그런데 어느 쇼호스트는 여러분 지금 TV 시간이 다 끝나가게 됩니다. 더 궁금한 건 내 아바타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쫙 사라지는 걸
그 사람한테 계속 질문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일이 오면 쇼호스트가 누구는 아바타가 있는데 자기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해겠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리 아바타를 다 만들어내겠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 산업군에 있는 모든 사장들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공지능 아바타 하나 넣었는데 어디 챗GPT가 와가지고 삼성하고 손잡고 뭘 만들어낸다. 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막강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간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러면 외국에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와도 우리는 직업을 뺏기지 않는다. 뺏기지 않고 단 뺏기는 건 뭐예요? 이걸 개발한 우리 회사한테 10만 원씩 딱딱 제공해 주는 거다. 그럼 우리는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10만 원씩 수수료 받으면 얼마 얘기예요? 산업전선에 뛰어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도 받을 수 있고, 회계사한테도 받을 수 있고, 의사한테도 받을 수 있고, 의사가 자기 환자들이 묻고 싶을 때 자기 아바타한테 다 밤 2시가 돼도 상담을 받아줄 수 있다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갑자기 심장이 막 쪼여오고 그럴 때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의사한테 딱 아바타한테 가지고 아바타 부르면 돼. 응? 뭐 의사 선생님 이러면 얘가 탁 나타나가지고 내 심장이 쪼여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빨리 지금 뭘 해라 막 이러면서 뭘 막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듣고 자기가 살아난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일들 하고 얘가 안 되면 알았어 장군아 이거 위험한 상황이니까 앰뷸런스 부를게 내가 불러줄게 해가지고 바로 얘는 집행 능력이 있으니까 119 해가지고 쫙 보내준다.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강한 대한민국, 예?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춤 사장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춤 친구가 전 세계를 하면서 연예인들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전 세계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는 돈을 받아서 그들의 아바타를 인공지능 아바타를 만들게 해줄 거고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춤 선생. 왜 이걸 제가 맨 나중에님은 7월부터 얘 먼저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학원 강사가 몇 명 있는 줄 알아요? 학원 강사. 입시학원,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기타, 재즈학원, 댄스학원, 뭐 학원 강사들이 몇 명이냐면 50만 명 있습니다. 50만 명. 50만 명이 다 자기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원 강사들이 다 일방적인 감이에요. 그 다음에 얼굴을 마주할 때만 양방향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학원 수업이 끝난다면은 거들떠 볼 수가 없어. 맞죠? 자기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바타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아바타가 자기 학생들한테 아무 때나 상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10만 원씩 받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50만 명이 10만 원씩 받으면 500억씩 매달 들어오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몇 명일까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30만 명 있습니다. 30만 명이 500만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이 500만 명 있어요. 500만 명. 그런데 선생님은 30만 명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자기가 영어 선생님이든 수학 선생님이든 담임 선생님이든 자기가 가르친 거를 학생들이 아무 때나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귀찮아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쳐 준다면 사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으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교육비를 쏟아붓지 않아도 되니까 그 돈을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여행 가게 하는데 쓸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애 둘이면 200만 원씩 그것을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데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아기를 출산을 할 건데 사교육비 때문에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 애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개를 책임지겠어요. 개를. 개는 덜 들잖아. 개는 사교육비가 안 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애한테요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먹이는 건 사람보다 더 잘 먹여요. 예? 있는 집 개는 없는 집 사람보다 더 잘 먹어요. 있는 집 개는 요즘 명품 옷을 입히고 있어요. 명품 옷을. 지랄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예? 명품 옷을 입히고 있고 지금 없는 집 사람은 장례를 못 치는데 있는 집 개는 장례를 치러. 장례 치를 때요 예복을 입은
이것도 미친 짓이야. 제가 볼 때 예복을 입은 게 개님이 사체가 쫙 들어오면 양쪽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이게 미친 짓이다. 이게 미친 짓이다.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다. 예, 그런데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공교육이 살면 사교육비가 줄고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출산이 장려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든지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싶어 해.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 왜? 선생님들이 AS를 못 해줘요. 구조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교과부 장관이 이제 나타나면 바로 제안서를 날 거예요. 예? 제안서 들어갈 해서 누가 들어갈 거냐? 우리 고은 변호사님이 맡았어요. 예, 아예 이걸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법무법인이 우리 회사의 제조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 지분을. 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법적인 계약 이런 것들을 정부 관계자들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만 명 선생님들이 다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인공지능을 넣고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자료, 교과부의 모든 자료, 그 다음에 교재를 만들면 교재 연구원에서 만든 모든 자료를 다 넣어줘.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스케줄, 모든 담임선생님이 알아야 되는 모든 정보들을 다 넣어줘. 친구들 이름 다 넣어줘. 친구들 사진 다 넣어줘. 그 반에 다 넣어준 다음에 예보로 이제 질문하게.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오늘 제가 깜빡 생각하다가 오늘 방정식을 잘 못 들었어요. 이거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한테 했다가는 해줘야 못 해주는데 얘는 아바타는 다시 못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쫙 설명해 줬더니 얘가 말하는 게 너무 수준이 있어요. 저는 반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야. 내 수준에 맞춰서 다시 해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다시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처음 나올 만한 문제를 10가지만 뽑아줘.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10가지 문제를 만들어줄게. 딱 문제 만들어주고 자기가 체크하면 채점도 해줘. 예, 틀린 거 왜 틀렸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줘. 알았어. 요거에 대해서 너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답인데 이렇게 돼서 이게 틀렸어. 그러면요. 애들이 학원을 안 가게 되죠. 그리고 없는 집 애들이 선생님한테 하는 게 공짜잖아요. 왜? 그 돈을 교과부에서 다 우리한테 대주니까. 한 선생님당 10만 원씩 30만 명이니까 300억씩 매달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3,600억을 교과부가 우리한테 돈을 주게 되겠죠. 근데 교과부에서는 푼돈이야 이게. 3,600억을 쏟아부어서 사교육을 10%만 줄여도 이건 푼돈이 되는 거고요.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우리다운 사업이 뭐냐면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가겠다. 그래서 국가 선생님 30만 명, 학원 선생님 50만 명을 상대로 이거를 한국에서 이루고 한국에서 이룬 것이 성공하면 전 세계 150 국가 1차 153개국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기사를 두고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러면 전 세계 학원 강사, 전 세계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우리한테 걷어들인 돈 가지고도 엄청난데 그 돈을 뭘로 통용한다고요? 코인으로 하겠다. 예, 이게 이제 저희 사업의 비전입니다. 이제 다 했어요. 다음. 챗GPT한테 트루먼을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고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챗GPT 말 정확히 보셨습니다. 챗 트루먼은 사교육 국채를 완화하고 학습 콘텐츠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도구입니다. 특히 한국 교육 환경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콘텐츠의 품질과 접근성이 교육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상황에서 챗 트루먼 기반의 대규모 튜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우리의 기술입니다. 챗GPT는 우리 기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학습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다음.
자, 우리는 특허, 출원, 하나, 발명 명칭, 다중 포맷 문서로부터 정보 중요도 기반 정비하면 어쩌고저쩌고. 메모리 기반 판단 능력과 실행 루프 어쩌고저쩌고. 특허 지금 두 가지를 출원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제가 핸드폰 가지고 지금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삼성, 애플, 이 핸드폰에 대해서 특허랑 특허는 다 접어놨습니다. 특허에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제가 특허 전쟁하는 거 보니까 삼성과 애플이 전쟁하는 거니까 여기 각도 있지, 이거 테두리 각도, 이 각도까지 특허를 내놨어. 그래가지고 애플이 삼성한테 걸어서 너네 왜 우리 각도를 따라했냐고요. 삼성에서 아니야, 네 각도랑 내 각도가 달라.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파트너의 친구가 이 변리사로 애플과 삼성 변리사가 돼가지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이 각도 싸움 가지고. 그 얘기 뭐냐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어떤 방법이 있는데 핸드폰에 특허 못 냅니다. 모든 걸 삼성이 몇 조 사업, 이게 몇십 조 사업, 몇십 조, 몇백 조 사업인데 특허를 안 걸을 리가 없습니다. 똑똑하다는 놈은 다 걸어놔 버린 거예요. 못했죠. 근데 이 핸드폰보다 더한 게 뭐냐면, 공룡기업 마이크로소프트 5천조입니다. 자산이 5천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 이런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수십 조씩 지금 인공지능에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하면 실리콘밸리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석학이라는 석학을 전부 인공지능에다 다 불러가지고 수만 명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방어 특허를 안 걸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특허를 제미나이라는 구글의 인공지능한테 물어가지고 특허를 다 분석해봤는데 없어. 우리가 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특허 출원서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제미나이가 특허 출원서를 만들어줬어요. 그걸 우리가 다 확인하고 지금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출원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우리가 특허를 낸다고 이렇게 특허 출원서를 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박수! 제가 지금 미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2년 전에는 제가 다 미래 얘기했잖아요. 미래 얘기. 이런 기술인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코인을 만들 때는 코인은 사는 게 아니라 기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인이라는 게 원래 계획을 얘기하고 이 계획을 이루려니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미리 사주면 그 돈 가지고 이 개발품을 완성을 시킬 때 이 코인의 가치는 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주처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코인이에요. 그래서 코인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인은 기증한 거예요. 기증. 정치 자금에 내가 기증하고 선거에 졌다고 그래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고소하면 이겨요, 져요? 지잖아요. 기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인은 기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첨단 기술을 이루는데 내가 미래를 목표로 세웠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코인들은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획서를 보고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맞죠?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코인은, 춤코인은요, 개발할 거를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제가 춤코인을 만든 거예요. 맞죠? 이거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우리 춤코인을 보고 어느 누가 되냐 안 되냐. 우리는 이미 그 기라성 같은 그 공룡 기업들이 특허를 다 내고 하는데 그 틈새에서 우리가 특허를 내가지고 세계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이것을 유통을 앞에 두고 코인을 지금 발행해가지고 지금 에어드랍 3만원 낸 건 3만원 주고 있고 10만원 사람 10만원 주고 있잖아요. 요게 상장 7월 5일에서 10일 상관입니다. 요 상장하기 전까지만 에어드랍 하는 거예요. 상장을 하면 에어드랍을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예, 모든 건 거래소를 통해서만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3만원 내고 들어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인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30만원
물건 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1 플러스 1은 지금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1은 없어지니까 물건 사는 건 사라져요. 물건은 이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되냐면 거래소 가서 내가 9만 원어치를 사서 본사에다 18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본사는 18만 원에 사기로 해가지고 거래소에 산 코인을 그 사람이 9만 원에 산 걸 우리는 18만 원에 산 그 코인을 소각시켜버려요. 없애버려. 왜? 코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소각해요. 그러면 18만 원을 바보예요, 우리가? 9만 원 주고 산 걸 거기서 18만 원 주기에? 단 시간을 끌기 위해서 365일 동안에 우리는 2배를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9만 원에 산 걸 우리는 18만 원을 365일 동안 나눠주겠다. 다르게 하면 네가 9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1년 동안에 9만 원 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붙겠냐. 1,000원도 안 붙어요. 그죠? 1,000원도 안 붙어. 그런데 우리한테 사가지고 본사한테 주면 본사는 9만 원짜리를 18만 원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9만 원 투자한 거고 9만 원 더 벌잖아요. 100% 벌잖아요. 100%.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안 주면 어떻게 했냐? 안 주면 사기죠. 회사가 사기가 되잖아요. 왜? 그게 신용 할부 판매된 거예요. 예, 신용 할부 판매. 내가 코인을 거래소에서 9만 원어치,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 1,000만 원어치 사서 본사한테 2,000만 원에 판 거예요. 본사 신용을 보고 외상으로 파는 거예요. 그거를 너가 회사한테 돈이 부담되니까 360을 끊어서 달라 이거야. 당신이 내가 1,000만 원 줬으니까 2,000만 원 이거 샀으니 2,000만 원을 365 일단 끊어서 나한테 줘라. 이게 신용 할부 판매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사가지고 본사한테 파는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상장 전에는 물건을 우리 효소물을 5만 원어치, 3만 원어치 사면 3만 원어치 코인 주고 30만 원어치 사면 30만 원어치 코인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코인을 받았으니까 상장한 후에 이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배는 뛰겠지. 가지고 있으면 10배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회사가 작은데 저게 될까? 이런 사람은 회사다 되팔아. 되팔으면 회사는 3만 원에 산 걸 6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에 그 사람한테 6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도예요. 예. 그렇게 된 건 왜 우리가 회사가 2배씩 주면서 했냐? 이 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0만 명을 만들어내면 원화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해외거래소에 처음에 해외거래소에 3개를 상장해야 원화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데 해외거래소에 3개를 상장해도 하나 상장하는데 1억씩 들어가거든요. 3억이 들어가서 상장해도 원화거래소에서 안 받아줘요. 그런데 회원이 10만 명 정도 되고 거래량이 10만 명이 9만 원씩 사면은 90억씩 사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 원화거래소에서 그 수수료 먹으려고 얼씨구나 받아줘. 그거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얘가 무조건 바이낸스에 상장시켜야 돼요. 바이낸스 상장시키려면 10만 명이 있고 우리 기술이 세계적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순간 코인 값이 막 100배 그냥 점핑해버려요. 기술이 좋아서. 그리고 기술이 계획이 아니라 이미 나온 기술이라 세계에서 확 점핑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랑 미국의 뭐 유명한 회사랑 이 충선생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약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나스닥에 제안서가 들어갔어. 안 그러겠어요? 이 코인이 막 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배로 신용을 더 사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인원을 늘고 올리려고 이제까지 50만 원 이내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3만 원 낸 거예요. 왜? 늘구려고, 인원 늘구려고. 그래서 지금 3,600명까지 갔어요. 3,600명.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하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제가 볼 때는 상장 전까지 무조건 우리는 10,000명을 넘겨야 돼요. 7월 5일에서 10일 사이 10,000명을 넘기고 10,000명을 넘기고 상장한 다음에 10만 명으로 확 점핑해야 되는데 한 달 안에 10만 명이 한 달 안에 10만 명 점핑할 프로젝트를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를 하겠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것도, 이것도 특허 출원한 거예요.
자, BM 특허가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 그러니까 마케팅 방법 특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특허는 내가 만든 거대로 똑같이 남이 못 만들게 하는 거는 쉬워. 근데 내가 마케팅하는 방식을 남이 마케팅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걸. 남이 나 같은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특허니까 비즈니스 모델 특허예요. BM 특허. 이 BM 특허를 내는 게 뭐냐면 라그 기반 대화형 아바타를 활용한 실시간 제품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운영 방법.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내가 세탁기를 사러 갔어요. 응? 하이마트에 세탁기 사러 갔는데 삼성 세탁기, LG 세탁기, 무슨 세탁기가 많은데 삼성 거도 종류가 많아. 가격별로 다 있어. 이게 나한테 좋은지 아닌지 몰라.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서비스 그 안내는 사람 없어. 그리고 내가 승맥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 그런데 여기에 AI 인공지능 QR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QR을 딱 찍으니까 사람이 떠. 인공지능이. 얘는 요 세탁기만 설명해주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야 내가 지금 이 세탁기 보고 있는데 이 세탁기 특징이 뭐야? 아, 이 세탁기는요 기존에 없던 이런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좀 가격이 비싸지만 만족도는 매우 높아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 가격 얼마야? 아, 가격은 얼마예요? 그러면 경쟁 대비 이 가격 그 가성비는 중과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예요? 저희는 한 중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네. 그래서 이거 사야 되겠네. 그래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배송됐어요. 분명히 설명을 들을 때는 잘 들으냐고 들었는데 이놈이 머리가 이제 나이 들으니까 깜빡깜빡해. 이게 새로운 세제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뚜껑이 열었는데 뚜껑을 열어가지고 세제를 넣는데 어떻게 넣는지 잊어버렸어. 또 새로운 장비랑 이게 기능이 달라. 그리고 그냥 뭐 어떻게 요즘은 복잡한지 이게 누르는 게 복잡한지 힘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QR에다 다시 핸드폰을 갖다 대. 그럼 얘가 나와. 야, 세제 넣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 밑에 세탁기가 딱 뜨면서 여기서 이걸 열으세요. 열어가지고 뭘 빨려고 하는데요. 무슨 빨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세제를 얼마만큼 넣으시고 그냥 닫으시고 뭘 돌리시고 얘가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니까 내가 사투리로 얘기해도 설명해주지 어설프게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버벅대면서 얘기해도 얘는 다 알아듣고 다 설명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특허를 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카메라를 살 때나 테이블을 살 때나 건강보조식품을 살 때나 건강보조식품 그냥 설명해 줄 때는 야 저거 먹으면 내가 만병통치약처럼 건강해질 것 같은데 막상 가져오면 뭘 얘기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 자세하게 그 설명서를 봐도 못 알아듣는데 걔 QR만 딱 찍으면 박스에 있는 QR만 딱 찍으면 인공지능이 딱 나와가지고 그냥 잘 그냥 설명 다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가 문서를 보고 아는 시대, 동영상 보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같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대화하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모든 제품을 아는 시대가 왔다. 국어 대가리도 이제는 QR이 안 찍히면 안 팔리는 시대가 올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얘는 믿을 수 없어. 인공지능 연결 안 하는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이런 날이 앞으로 올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 QR이 찍히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 모든 제품에서 우리는 전부 다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날이 인공지능으로 통해서 온다. 이 특허를 딱 잡아내면 전 세계에 우리가 꽉 잡는 모든 전 세계 제품은 우리 인공지능이 뜨는 그 시대가 올 거다. 이것도 뭘로? 춤코인으로, 춤코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거 코인, 이제 코인 나온다. 그 다음에, 다음.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